자, 박근혜의 그 남자. 그 남자가 있다면 여자가 있겠죠. 그 여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김순환 검찰총장입니다. 언제 칼 뽑을까? 자, 정미경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김순환 검찰총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지금 아마 머릿속에 지금 그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네. 빠르면 월요일 얘기도 나오던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금 네.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 전에 해결돼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삼성 부분만 특검에서 뇌물로 지금 기소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SK하고 롯데가 남았어요. 네. 그 지점에서 뇌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기존에 강요죄로 그냥 남겨둘 것인지 그 판단을 해야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네. 영장 여부 심사를 아마 자체적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월요일? 내일인가요? 내일. 아, 모레죠, 내일 모레. 모레죠, 모레. 올해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다음 주 중에 조금 더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시간이- 싶어요. 예, 월요일은 좀 너무 급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업들 뇌물 부분을 네.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야지 그 공소장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강요죄인지 뭐 뇌물인지 네, 네, 갈 네. 것인지. 어. 그래서 시간이 너무 조금 더 촉박, 필요할 월요일은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언제쯤 결정할지 굉장히 궁금해서 김순환 검찰총장에게 취재진들이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대답만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부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네. 사실 그때 조사받고 다음 날에 보고서 그러니까요. 검토하고 결정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한 주를 넘겼고요. 또 질문하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정민경 의원님 말씀하시면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는 주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도 이게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예. 늦, 예. 왜 이렇게 늦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오래 걸려요?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건 당연한 네. 말씀이고요. 교과서적인 그렇죠. 얘기죠. 중요한 게 네. 수사 상황입니다. 이 말이 그 상황이요? 수사 상황. 네. 예를 들어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뇌물을 한꺼번에 다 기소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삼성은 끝났어요. 근데 예를 들어 SK, 롯데, CJ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게 포함시킬지 말지 그게 아마 고민이 되니까 수사 상황이나 표를 쓴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게 불구속 추정하는 분들이 주로 이게 무죄 추정 원칙 많이 하는데요. 무죄 추정 원칙하면 이게 누가 구속되고 다 구속 안 돼야죠. 이재용 회장이든 블랙리스트든 교수들 지금 이게 무죄 추정 원칙하면 다 구속 한 명도 안 돼야 돼요. 네. 그렇죠. 저는 이게 무죄 추정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게 법 앞에 이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평등하다. 형평성의 원칙.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돈을 준 이재용 회장이나 아니면 이게 블랙리스트 5명 또는 이게 정호성 비서관 이런 분들이 이게 다 구속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주범인데 대통령 영장 청구 안 할 수 있겠는가?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구속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영장 청구가 청구할 될 거로 거고 저는 보는 구속이 거죠.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자 근데 보면은요 최진봉 교수님 예. 요즘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일반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구속이 될 거다라고 보는 관측이 사실 지배적인 게 사실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또 표하는 분들도 있던데 예. 아니 일각에서는 뭐 무기징역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거예요? 뭐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뇌물죄 같은 경우에 저 이제 법률가 앞에서 제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이 뭐 저희 다또 여쭤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죠. 예. 그러니까 네. 최소 1억이 넘어가면 네. 10년 아, 그리고 뇌물액이 1억이 뇌물액이 1억이 넘어가면. 넘어가면 예. 예,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죄까지 하면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지금 특검이나 아니면 특별조사본부에서 조사한 내용이 사실로 증명이 되고 뇌물이 받은 게 사실로 증명이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네. 최소 10년부터. 어.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뇌물죄만은 막고 싶을 거예요. 뇌물죄가 사실은 문제가 되면 본인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지난번 검찰에 나와서 조사 받을 때도 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한 푼도 받은 적 없다. 네. 금융거래 내역 다 봐라. 나한테 들어온 돈 하나도 없다. 라고 네.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검찰이나 특검이 보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순실이 받은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걸로 공범 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정유라를 지원해라, 최순실을 지원해라, 또는 K나 미르스포츠 재단을 지원해라라고 기업의 총수들에게 지시는 아니죠. 요청을 했고 네. 그 요청의 대가로 뭔가 줬다고 하면
돈 받은 최순실이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범 관계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어서 그러면 정미경 의원이 전문가의 좀 더 부연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네, 예.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지금 막 섞어서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제 공동체라는 거는 사실은요. 만약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한 주머니였다. 네. 그러면 직접 뇌물이에요. 그냥 받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특검에서 얘기한 거는 경제 공동체로 가지 않았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제3자 뇌물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우리 김종 예, 전 김종국 차관이 차관. 예. 법정에서 법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정유라를 콕 찍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유라를 콕 찍어서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말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 맞는 부분이죠. 예. 어찌됐건, 이제 핵심은 뇌물죄인 거예요. 맞죠? 뇌물죄인데, 그래서일까요, 서정욱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번에 검찰 소환조사 받으면서 통장 내역까지 이렇게 보여줬대요. 검사들한테, 내 통장 내역 한번 보세요. 여기 내가 뭐 지금 누구한테 돈 받은 거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영원입니다, 영원.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 이게 직접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하면요. 네. 지금 이게 특검이나 검찰이 대통령 뇌물이니까 두 개. 네. 하나는 이게 K재단, 미르재단, 동계스포츠센터. 요거는 제3단 뇌물죄고요. 왜냐면 이거는 공익재단이잖아요. 네. 근데 제3단 뇌물죄고 그다음에 정유라 지원 부분 있잖아, 삼성. 요거는 이게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다 해서 단순 뇌물죄로 한 거예요, 지금 현재. 네. 근데 저는 형량을 보면요. 뇌물죄는 이게 10년 이상이지만 네. 저는 이게 장량 감경이 2분의 1까지는 판사가 감경할 수 있는데요. 네.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판결문을 보면 2,500억 이상 받았어요, 직접. 네. 네. 대통령이. 네. 근데 그때 15년 넣었습니다. 15년 넣었기 15년 때문에 밖에 아마 안 이번에는 나왔네요. 이게 대통령이 네. 실제 완전히 직접,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경제 공동체니까 뇌물, 단순 뇌물이지만 진짜 대통령이 10원 하나 직접 받은 건 아직 없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정상 참작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한 5에서 10 사이, 그 선에서 아마 이게 결정되지 않을까. 뇌물 5에서 얼마요? 10, 그 사이. 5에서 한 10보다는 10 내려온다는 거죠. 2분의 1까지 깎을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장량 강경.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판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 예측이죠. 아니,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이 말씀이 다 옳다고 쳐도 그 재단에 지금 들어간 돈을 뇌물로 받다는 거는 400억 일단 어렴풋이 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볼 때. 440 몇 억이죠? 예, 그걸 다 인정한다고 치면 몇 년을 가하겠어요. 제가 볼 땐 거의 무기징역이죠. 아. 지금 최순실이 무기징역이면 박근혜 대통령은 10년일까요? 네. 최순실이 무기징역이라면 박근혜 대통령도 무기징역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그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1원 한 푼 안 받았다고. 이런 한 푼 안 받았다. 네,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무기징역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예, 네. 무기징역 얘기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됐건 뭐 그건 저희가 좀 봐야 되겠죠. 저희가 뭐 제가 판사는 아니니까요. 예. 자, 두 번째. 그러면 언제 칼 뽑을까? 김순환 검찰총장에 이어지는 두 번째. 그 남자 그 여자입니다. 이번에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한번 볼까요? 이번에도 남자군요. 우병호 전 민정수석입니다. 빗장건 마이웨이 청와대인데 김성환 평론가님 네. 어제 청와대가 저 뉴스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청와대 막 전격 압수수색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수사관들이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역시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예. 기존에 했던 것처럼 이미 제출을 받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런 거 주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청와대에서 알아서 골라서 갖다 주는. 그러니까 경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거 내놔. 그러면 청와대에서 그런 거를 추려가지고 네. 경내 밖에서 이렇게 건네주는 그런 형식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검찰이 1차로 압수수색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가서 막 실랑이를 벌였잖아요. 작년 말에. 그러니까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이 청와대에서 주는 자료만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그 자료가 뭐 이렇게 그 안에는 상자에 들어있기는 한 건데 제대로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실효성 있는 자료를 받아왔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청와대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밖에 추정이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러면은 그런 압수수색을 했을까? 이게 또 왜 궁금할 실효성 수밖에 없는 없잖아요. 압수수색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검찰이 1차로 이제 수사를 할 때도 그때도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뭐 압수수색도 못하고, 뭐 집에 가서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고, 그 다음에 특검이 수사를 할 때도 맨 마지막에 제대로 수사 못하다가, 예,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결국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검찰로 다시 공이 넘어왔는데 넘어오기 직전에 박영수 특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장 재청구되면 구속될 100%. 확률 100%다. 예. 그랬죠. 지금 검찰이 엄청나게 큰 숙제를 받아 안았는데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뭔가 결정을 내리거나 이러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든 없든 어찌됐든 청와대 압수수색을 우리는 시도를 했다고 하는 모습을 만들 필요가 있고 예. 물론 이제 실효성 있는 자료를 받아왔을 수는 있겠지만 네. 제가 못 봤으니까요. 가능성은 떨어진다. 예. 근데 그렇게 하고서라도 우리가 찾아내려고 노력은 했다고 하는 건 보여줘야 되니까 예,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거 아닐까 근데 싶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약간 미스 판단한 것 같아요. 코너에 약간 몰린 지점이 뭐냐면 네. 처음에 영상 녹화 부분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혹시 이거 봐주는 거 아니냐. 네. 사실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전략적인 그렇게 것일 충분히 의심할 수도 수 있지만 있죠. 네. 그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두 번째는 예. 뭐냐면 손범규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 있는 손범규 변호사가 경의를 표한다라고 검찰에게 얘기한 걸 언론에 말을 했어요. 경의를 네. 표한다. 네, 그 다음에 검찰에서 특검과 달리 검찰에서 너무 수사를 잘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일반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뭐냐 또 검찰이 그렇죠. 대통령을 봐주기식 수사한 게 아니냐라고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범규 변호사하고 박근혜 대통령 측은 완전히 거기서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경의를 표한다는 얘기는 왜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요. 김평우 변호사가 한 거 다 봤잖아요. 온 국민이. 네, 서석구 변호사 등등 뭐 예, 재판관을 향해서 막 모욕을 주고 예, 막 국회 대변인이라고 네, 하고요. 막 그렇게 협박하는 비슷한 그런 걸 한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검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해야 된다는 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손범규 변호사가 제대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헉, 검찰에서 너무 고생했다. 아, 너무 힘들었다. 검사가 우리를 너무 쪼아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예. 반대로 또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번에 우병우 씨 건에서 검찰이 지금 다 알고 거부할 거 알고 네. 청와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압수수색할 못하죠. 때 네. 못 들어가는 거 다 알면서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꾸 검찰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음. 그래서 제가 한 것 같아요. 보기에. 그러니까 손범규 김수남 변호사도 혹시 검찰총장이 엑스맨인가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답변했잖아요. 법과 네. 원칙에 따라서 수사 상황에 따라서 우린 철저하게 뭐 판단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손범규 변호사가 검찰 가족들한테까지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고 나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오해를 받게 되게 딱 좋은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성 성격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제 청와대의 압수수색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겨냥한 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사실 많은 국민들이 잊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